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저금리 환경을 유지하며 예전처럼 은행의 저축이 이자를 받던 시절이 가물가물해졌는데요. 저금리 환경은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이 유행하며 금리 인하 추세가 가속화되었고,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는 독일과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서 사람들은 유유자금을 운영할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며 2020년 전 세계 증시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예전부터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언제든 원금을 포함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주식 종목 중 좋은 주식을 구분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나 변동성보다는 은행처럼 이자를 주듯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찾아 투자하는 배당주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고배당 종목으로 잘 알려진 AT&T 미국 통신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간단히 AT&T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1876년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했고, 이 발명품이 오늘날의 AT&T의 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의해 설립된 벨 텔레폰 컴퍼니의 자회사인 사우스웨스턴 벨 텔레폰 컴퍼니로 기업의 역사는 시작됐고, 벨 전화 회사는 1885년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컴퍼니 사명으로 변경 후 AT&T 코퍼레이션으로 최종 브랜드화된 지금까지 그대로 사명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 있는 기업입니다. AT&T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AT&T의 핵심 비즈니스 세그먼트를 크게는 2개 부문, 상세하게는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 매출은 통신 그리고 미디어 부문이 기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 부문을 구체화한다면 통신, 미디어, 남미 그리고 광고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통신 부문은 유무선을 책임지고 있는 비즈니스 와이어라인,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포함됩니다. 미디어 부문은 엔터테인먼트, 뉴스 등 소비가 되는 컨텐츠로 구성되고 HBO 그리고 터너가 포함됩니다. 남미 부문은 브리오를 통한 미국 이외 지역의 유료 TV 서비스, 멕시코는 멕시코의 무선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 부문은 산더라는 이름으로 AT&T 전체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통신 부문은 AT&T 매출 비중의 81%를 차지할 만큼 핵심 사업인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35% 수준에 가까운 1억 명 이상의 미국 소비자와 300만 개 이상 기업의 무선 및 유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선 및 무선 사업은 20년 3분기 매출 기준 2019년 대비 유선 부문의 마이너스 2.5% 역성장과 무선 부문은 1.1% 상승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인터넷 동영상 등의 OTT 서비스를 책임지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큰 폭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은 AT&T의 매출 비중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봤던 통신 부문하고 합산했을 때 AT&T 전체 매출의 89%를 책임지고 있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2부문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은 터너 케이블 TV 채널, HBO,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포함한 모든 타임워너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CNN 뉴스 채널이 터너 케이블에 포함이 되며,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HBO 맥스 서비스도 이 부문에 속해 있습니다. 20년 3분기 매출 기준 2019년 대비 마이너스 10% 큰 폭으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통신 그리고 미디어 부문 할 것 없이 팬데믹 영향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통신의 경우 통신 로밍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제한, 영상 및 브로드밴드 사용의 저조, 그리고 미디어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TV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 및 영화관에서 신작 개봉의 제약이 전체 매출 저조에 한몫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신규 런칭과 함께 기존 AT&T 고급 요금제 사용자 및 HBO 이용 고객에게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분기 총 매출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의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에 걸맞게 배당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당 성장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2021년도에는 동결됐다는 사실이네요. 하지만 매출은 줄어도 주주친화 정책인 배당금 지급은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최근 많은 에너지 섹터 종목들이 배당 컷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금을 동결했어도 배당 때문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겠죠. 배당이 중요한 종목인 만큼 AT&T에서 발표한 도표를 살펴보면 매년 0.01달러씩 배당 금액을 인상해 왔지만 2021년은 2020년과 똑같은 주당 0.52달러로 동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AT&T의 배당률은 7.23%를 기록했습니다. AT&T처럼 배당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특별히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을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초과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미래에 배당금을 늘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 현금 흐름의 추세를 보면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19년 10월에서 2020년 9월 연간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이 19.77빌리언 달러를 감안하고 20년도 3분기 잉여 현금 흐름 8.3빌리언 달러가 포함되었다고 봤을 때 전체 2020년도 잉여 현금 흐름은 무난하게 20빌리언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배당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AT&T의 배당 지급이 계속된다면 고배당주로서의 꾸준한 관심이 기대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통한 고배당은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성장주의 경우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기업의 확장 및 성장을 위해 대부분의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해당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는 경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희석되는 사이클이 발생되게 됩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겠죠. 이런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도구로서 주가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배당이라는 장치로 상쇄시키게 됩니다. 결국 고배당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주식에 대해 꾸준한 관심 및 수요 창출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통신업계에 있는 경쟁 업체들의 배당률을 비교해 놓은 팁랭크스의 도표를 한번 볼까요? AT&T의 대표 경쟁 업체로는 버라이즌, T모바일이 있습니다. 셋 중에는 AT&T가 7.23%로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배당률이 높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AT&T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AT&T에게는 배당의 매력이 있지만 그 반대로 큰 부채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AT&T는 타임워너를 무려 85빌리언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하게 되면서 장기 부채가 증가하는 리스크가 발생했죠. 하지만 이 부분도 팬데믹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짐으로써 기업의 리파이낸싱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거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에 대응하기 위한 타임워너의 인수는 오늘날의 HBO 맥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아직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의 통신사업 역량 및 시너지를 통해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AT&T는 성장 스토리보다는 고배당의 종목으로서 장점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AT&T의 큰 부담인 부채 규모만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